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지금도 사실은 그 시간에서 나오고 있는 시간인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계속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쁜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보고 뭐 내가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있나 뭐 이런 말이에요. 이때 제가 되게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 탓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상황이라서 내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지? 특히 제가 좀 힘들었던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. 예를 들면 이게 좀 성장형 사고방식이 아니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, 너는 안 돼. 뭐 꼭 저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어도 고정돼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을까? 이렇게 탓만 하고 있었는데 깨닫고 놀란 게 그런 제가 듣기 싫었던 말들을 제가 저 자신한테 하고 있더라고요.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보면요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책을 읽을 때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보라. 당신의 의식을 방 천장 구석에 올려놓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. 내 생각, 내 의식을 이 방 공간의 한 구석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이죠. 그리고 생각해 보라.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기분은 어떤지, 현재의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떤지,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, 혹은 무엇을 망설이고 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, 이게 일종의 조금 재미지게 말하면 유체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, 이것을 자아의식이라고 불러요.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저 먼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아의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. 생각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.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? 이러한 자아의식은요,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입니다. 동물에게는 없어요. 자아의식을 잘 활용한 사람들, 그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?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.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요,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썼어요. 이 사람이 결정론을 깨트린 사람입니다. 처음에는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입문을 하거든요. 프로이트 심리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뭐냐면요, 어릴 때의 사건들이 인간의 내적 성품과 외적 성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. 개인의 삶 전체를 기본적으로 어릴 때의 사건들이 지배한다는, 결정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프로이트 심리학으로부터 결별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, 그것이 중요한데요. 실제로 이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 갇힙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작은 감옥에 홀로 발가벗겨진 채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. 그때 한 줄기 빛처럼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이 뭐냐? 수용소 밖에는 나치들이 있어요. 나치 경찰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주변 환경 전체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빅터 프랭클의 육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생각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수용소에서 누워있지만 그 생각하는 그것만큼은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상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상상은 그 나치 경찰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상상이 뭐였냐? 강의실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. 강제 수용소의 지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그 수용소를 벗어나서 깨달은 이 교훈, 나치 경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최후의 자의식,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프랭클은 자신의 그런 열악한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 능력은 그 누구도, 이 자아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. 대다수의 사람,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거기에 휩싸여서 그것에 의해 결정된 마냥 살아간다라는 거죠.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사고와 행동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
그것으로 타인의 모습에, 세상의 모습에 그대로 투사해가지고요. 그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.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 말이죠. 그런데 이런 자아의식을 활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이 자아의식을 활용하는 걸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회적 패러다임이라고 말해요. 그리고 이 사회적 패러다임이 오늘날 굉장히 영향력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사회적 패러다임을 조금 쉽게 말하면요. 주위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내가 결정되고 통제되고 조절된다고 여기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의 영향력으로부터요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으로 내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패러다임이에요. 제가 그래도 이제 막 약간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했었던 거는 아마 이게 저의 인생이 끝까지 이렇진 않을 거다. 언젠가는 빛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.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는 중간중간에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약간 이렇게 빛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최고의 자아를 찾게 됐어요. 그 최고의 자아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. 제가 농업을 전공을 했는데 농부는 그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. 딱 정말 그 작물이 자라기 좋은 시기에 씨를 심고 그런 일들을 미루지 않는데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평소에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모습들이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. 저한테 필요한 씨들을 그게 꼭 이제 식물의 씨나 뭐 꽃씨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운동이라는 씨를 꾸준히 뿌리면 나중에 뭐 건강이라는 열매 저한테 필요한 게 얻게 되는 거고 뭐 독서나 공부 이런 씨를 뿌리면 실력이라는 걸 나중에는 얻게 되겠죠. 그렇게 저한테 필요한 씨를 뿌리는 적재적소에 적시에 또 뿌리는 사람이 저의 최고의 자아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힘도 약하고 뭐 날카로운 이빨, 이런 손톱 이런 걸 가진 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가 되고 이 만물을 지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자아의식 개념을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. 왜? 만물을 주도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.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개인 사람에 국한시켜서 말하면 이 자아의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나를 객관화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좋은 습관을 더 만들려고 하고 나쁜 습관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미국의 대문호 가운데 한 명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.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, 여러분,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. 헤아릴 수 없는 능력. 그러니까 주도적인 노력으로 그 불가사의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. 자아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. 자극에 따라 프로그래밍화처럼 돼 있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.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